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인 훈민정음의 원리를 소개한 해례본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소장처로 알려진 안동 광흥사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안동 광흥사 네. 이 주지 스님 범종 스님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안동 광흥사 하면 이제 뭐 그 지역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안동 광흥사는 어떤 수행 도량입니까? 광흥사 하면 넓을 광자 흥하릉자 네. 넓게 흥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광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흥사를 온 지가 지금 이제 5년 지금 두만기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거의 이제 전에 계셨던 스님이 한 30년 가까이 살으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안동에 있는 분들도 광흥사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또 택시를 타도 광흥사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그만큼 안 알려진 이런 사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네. 광흥사의 그 복장 유물 안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이 부임한 지 한 2달 됐을 때 예. 검찰에 수사가 와요. 처음 오자마자 왠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나 싶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면서 검찰에서는 지장전을 좀 수사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전을 수사를 하는데 99년도 2000년 사이에 도굴당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 주지 스님한테 잠깐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부석사에 있었고 그래서 그 도굴당한 얘기를 이제 듣고 거기보다는 사실은 응진전에 거의 대부분 도굴을 당했다. 여기는 한 3차례 정도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지장전은 최근에 새로 지은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응진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가고 난 이후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쳐서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이제 법적 증언이 돼서 제가 그래서 지금의 상주본이라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그게 바로 광흥사본입니다. 그 광흥사본이 바로 이제 언론에다 알려지게 된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다. 상주본하고 해례본 다른 건가요? 상주본하고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간송미술관에 있는 국보 70호인 간송미술관에 있는 게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상주본이 이제 2개 이렇게 현존하는 해례본 중에 하나입니다. 해례본이군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슨 뭐 도굴 사건도 있었다 했는데 그러면 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권을 놓고 아직까지 뭐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2010년도, 2011년도 이제 그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이제 상주 법원을 제가 이제 3차 공판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국민들의 이슈화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민정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조선왕조 실록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되죠. 그러면서 왜 광흥사에 있게 된 어떤 배경이 어떤지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한글 창제는 바로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만 이렇게 한글을 창제한 게 아니고 바로 스님들이 많이 개입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흥사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바로 이제 신미스님이 한글 창제인데 거의 주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조, 학열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신미스님이라는 있어요. 스님이 거의 한글 창제하는데 주역을 많이 하는데 세종 당시에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이런 분들 다 가리켰던 인물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학조스님입니다. 학조스님. 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그 국사 왕사급 애우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조스님 같은 경우는 해인사 팔만대장 총감독도 하고 직지사에서도 오래 사시고 바로 광흥사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원당인 광흥사에서 출가를 하는 배경 때문에 훈민정음이 나오게 어떤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흥사가 소유를
했던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신데. 거의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왜 있는데. 그러냐면 이제 제가 와서 조선왕조 실록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어필각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그 중수기를 제가 봤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 중수기 이제 바로 어필각이라고 얘기해 있는데 그 어필각에 보면 광흥사적 신라고 차리고 조선의 국가의 원당이었고 대명시에는 인효 항우가 권선제 구책을 보냈었고 그리고 세종대왕의 친서 법화경 친서 일책이 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영조대왕의 병풍 16폭짜리 일족자도 봉안되어 있다. 이런 이 어필각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하사된 정각을 따로 모셔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의 원당이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다음에 1952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라든지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본 15장 내지 월인 석보 400여 장이 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만 봐도 충분히 있다는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민정음뿐만 아니고 강경도감이 있는 이 부설이 광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훈민정음도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화재청이 광흥사하고 어떤 협의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국가 기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밟았습니까? 이미 이제 민사상에는 이제 조식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광흥사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씨는 이제 작물로 걸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2012년도 이제 이 방금 보도 자료에도 봤듯이 바로 이제 이걸 문화재청장을 불러놓고 이걸 이제 기증식을 했던 거죠. 실체가 없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제 이 실질적으로 민사상에는 이제 문화재청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형사상에는 그때 당시에 1심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씨는 이제 항소를 계속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책 한 권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훈민정음. 지금 현재 이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간송미술관에 이제 그 영인된 영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하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훈민정음이 얼마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알리고 싶어서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만큼 우수한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범종 스님과의 인터뷰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